네, 안녕하세요. 설알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뭔가 좀 올리는 영상마다 내용들이 다 내용이 칙칙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루는 주제가 워낙 다양하기도 한데, 근데 확실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로 좀 치우쳐 있어서 그런 걸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생각이 아무래도 30대다 보니까 거기에 치우쳐진 생각들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달리는 것 같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댓글들이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또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개인적으로 자산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달러 자산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돈을 넣을 때 우리가 월급을 원화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국내 자산만 산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산 시장이 계속 우상향한다고 했을 때 먼 미래를 보면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이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환율이 현재 1390원 정도로 1400원을 작년과 달리 계속 넘지 못하고 있는데,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 가치라고 한다면 미국 경기가 당분간은 계속 둔화한다고 해서 앞으로 환율이 1350원 정도 그 이하로 보는 전망들이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원달러 환율이 누구는 2,000원까지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꼭 그럴 거라고 보는 건 어, 확실히 하는 건 오만한 생각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7, 80년대 경제 성장률이 10%, 9% 이렇게 성장하던 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작년 24년도에는 2.7% 성장과 또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게 26년까지는 2% 초반으로 추정을 했고, 더 안 좋게 보는 전망은 1% 이하까지도 보는 전망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의견을 말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듯한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으나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에 북한이랑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경제 성장률이 여기서 어, 이제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것 같지는 않고, 전체 산업 중에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하더라도 건설 경기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좀 무거운 산업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향화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빠질 때마다 달러 자산은 계속 월급의 일정 부분 매집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연초에 보면 글로벌 자산 중에 달러가 굉장히 약하고, 아직까지도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제 뭐 유로화나 엔화나 뭐 이제 다른 다양한 통화들 대비 이제 나오는 그 지수인데 100을 넘지 못하고 있고, 110 정도로 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계속 모아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관세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매기지 않았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관세로 인한 미국도 경기 위축의 피해를 보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보는 피해가 더 크다면 이제 달러 지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니까 다시 그 가격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달러의 단점은 계속 앞으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인데, 거기에 대한 해칭도 물론 해야겠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달러에 대항한 자산들도 계속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돈을 다 달러로 바꿔서 금을 사야 한다는 건 아니고 일정 비율로 계속 모아가는 거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통화량이 글로벌 단위로 엄청나게 많이 풀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돈의 뭉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M2 증가율은 10년 단위로 보면 1982년부터 95년까지 5.5% 상승을 했고, 96년부터 19년까지 평균 6.12%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부터 25년까지는 8%라고 하니까 어쨌거나 계속 강의 통화는 늘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퍼센티지로 늘고 있는 거죠. 그 돈들은 경기 사이클을 타면서 주식이나 금을 포함한 원자재나 채권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계속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30년 뒤를 또 가정해보면 한국의 통화 가치는 계산하기 나름인데, 결국에 원 달러로 볼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 대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로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물가 상승률이 성장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 격차가 현재 미국 PCE 기준으로 2.5%고 우리나라가 CPI 기준으로 2% 정도라고 하면 0.5% 차이가 나는데, 이 상태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달러 대비 16%가 평가절하됩니다. 만약에 0.5%가 아니라 1% 차이라면 35%고 2% 차이라면 81%나 절하가 되는 거죠. 2% 차이면 이제 30년 뒤에는 원화가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현재 걱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면 물가 차이가, 즉 성장률이 0.5%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결국 30년 뒤에 1달러당 지금 1390원이라면 0.5% 차이로 계산을 해볼 때 1612원이 됩니다. 2000원까지는 올라가진 않나요, 다행히. 근데 개인적으로는 2000원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가지고 금이나 비트코인을 또 계속 산다면 그 가치는 더 극대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반박을 하는 이유 중에는 그동안에 미국 주식과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보면 항상 달러가 계속 달릴 수는 없다는 관점도 있어요. 실제로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자산보다는 다른 나라 자산이 훨씬 잘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식이 어려웠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70년도에 아주 날아다녔기 때문에 달러와 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좀 기회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요지는 앞으로 원화 자산이 더 잘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장기간 달러와 금을 모아놨을 때 달러가 없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이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고생을 배로 한다면 달러 자산, 금, 비트코인 같은 유동성의 수혜를 보는 자산들은 이제 벼락거지로 가는 길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냥 이 말은 그냥 지금 한 방에 모든 걸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그렇게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 달러 자산을 모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